1980년 겨울, 영국 동부 서퍽 지역에는 비교적 조용한 숲이 하나 있었다. 이 숲의 이름은 랜들샴 숲이었다. 낮에는 평범한 산책로가 이어지고 밤에는 거의 사람의 발길이 끊기는 조용한 숲이었다. 그러나 이 숲은 단순한 자연 보호 구역이 아니었다. 숲의 양쪽에는 두 개의 미군 공군 기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나는 벤트워터스 공군기지였고 다른 하나는 우드브리지 공군기지였다. 당시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견제하며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었고 유럽 곳곳에는 미군 기지가 배치되어 있었다. 벤트워터스와 우드브리지 기지도 그런 전략적 시설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일부 군사 문서에서는 이 기지들의 핵무기가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만큼 이 지역의 보안은 매우 엄격했고 기지 주변 지역 역시 항상 감시 대상이었다. 1980년 12월 26일 새벽, 우드브리지 공군기지에 경비병 몇 명이 평소와 같은 순찰 근무를 하고 있었다. 밤은 매우 조용했고 공기는 겨울답게 차가웠다. 경비병들은 기지 외곽을 따라 이동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한 경비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멀리 하늘에서 밝은 빛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항공기 불빛처럼 보였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그 빛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일반적인 비행기는 일정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그 빛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때로는 빠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모습도 보였다. 경비병들은 서로 그 빛을 가리키며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빛이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빛은 기지 외곽을 지나 숲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경비병들은 혹시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그래서 즉시 상관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장교는 소규모 수색팀을 조직했다. 몇 명의 병사들이 랜턴과 무정이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매우 어두웠다. 겨울밤의 숲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주변에는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은 나무 사이를 천천히 이동하며 주변을 살폈다. 잠시 후 한 병사가 나무 사이에서 희미한 붉은 빛을 발견했다. 빛은 일정한 위치에서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다.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그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들이 숲속에서 본 것은 예상했던 항공기 잔해가 아니었다. 숲 속에는 작은 물체 하나가 있었다.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은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였다고 한다. 물체의 표면은 금속처럼 보였고 주변에는 약한 빛이 퍼지고 있었다. 더 이상한 점은 그 물체가 완전히 땅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치 공중에 살짝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증언도 있었다. 병사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 물체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 가운데 한 병사는 물체 표면을 자세히 보았다고 말했다. 그 표면에는 이상한 기호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병사는 그것이 알파벳도 숫자도 아닌 이상한 문자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물체를 만져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 순간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갑자기 강해졌다. 그리고 물체는 조용히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다. 물체는 나무 위로 올라갔고 잠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하늘 위로 날아가 사라졌다. 모든 일은 몇 초 사이에 끝났다.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방금 자신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기지 지휘부는 사건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장교들을 파견했다. 조사팀이 숲에서 발견한 것은 이상한 흔적이었다. 숲 바닥에는 3개의 움푹 패인 지하 자국이 있었다. 그 자국은 삼각형 형태로 배열되어 있었다. 마치 무거운 물체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떠난 것처럼 보였다. 또한 주변 나무 몇 그루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나무 껍질 일부가 벗겨져 있었고 측정 장비로 조사한 결과 평소보다 높은 방사능 수치가 기록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조사팀은 그 흔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틀 뒤인 12월 28일 밤, 벤트워터스 기지의 부사령관이었던 찰스 홀트 중령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여러 명의 병사들과 함께 다시 숲으로 들어갔다. 홀트 중령은 당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숲을 조사하던 중 다시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빛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빛은 매우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홀트 중령은 녹음기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상한 빛이 보인다. 그것이 나무 사이를 지나고 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말한다. 빛이 갑자기 여러 개로 나뉘는 것처럼 보인다. 병사들 역시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 위에서 움직이는 빛이 갑자기 여러 개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빛 가운데 하나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빛은 숲 위에서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강한 빗줄기를 아래로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사건은 이후 랜들샴 숲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영국에서 발생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사건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 현상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숲 근처에 있는 등대의 빛이 나무 사이에서 반사되며 이상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 군인들은 여전히 그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홀트 중령이 남긴 녹음 기록은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하는 자료로 남아있다. 지금도 랜들샴 숲은 조용한 자연 숲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1980년 겨울 그 숲에서 목격된 빛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랜들샴 숲 사건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사건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